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진행해온 전문가 송범석입니다. 지난 한 달간 모두행정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들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건전한 삶의 구성원이 되고자 발걸음을 옮겼던 점을 기억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번 2026년 1월에는 모두 32명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32명의 사례를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서 특정 지역 중요한 사례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점 양해 구합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의뢰인은 운전대가 곧 밥줄인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직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의 어깨엔 적지 않은 무게가 얹혀 있었죠. 아내와 새아이, 대장암 진단 이후 수시로 응급 상황이 찾아오는 어머님, 그리고 개인 회생이라는 이름의 긴 터널. 매달 벌어야 할 돈과 갚아야 할 돈 사이에서 그는 핸들을 꽉 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일어났죠. 가족과 함께 동네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근처 상가에 먼저 들어가고 잠깐 혼자 남은 그에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차를 좀 빼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운전대를 향했던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한순간이 한 가정의 토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반성문을 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 16장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통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날 그의 머릿속에 스친 건 법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새아이의 얼굴이었고 언제 응급실을 찾을지 모를 어머님의 얼굴이었으며 회생 절차를 밟으며 한 달 한 달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족이 흔들린다는 단순하고 무서운 계산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거죠. 다른 기술도 다른 직업도 마땅히 없었고요. 운전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 자체의 소멸을 뜻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뢰인이 모두행정사의 문을 두드린 건 그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경위로 운전대를 잡게 했는지, 스스로 계획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의 판단 착오였다는 정황, 사고 없이 마무리된 당일의 상황, 거기에 암투병 중인 어머님과 새아이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현실, 개인희생 절차 중이라는 경제적 처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적발 순간부터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한 그 태도를요. 저희는 이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구제였습니다. 면허를 돌려받은 날 의뢰인이 저에게 남긴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는지는 그의 가족만이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야만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가족이 많아야만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판 과정에서 하나의 정황이었을 뿐 그것이 구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다루는 건 숫자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의뢰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치의 숨김도 없이 사건을 그대로 마주했다는 거죠. 불리한 사정도 감추지 않았고 유리하게 포장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구제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함께 임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모두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시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실전 사례집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뒀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자료집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죠.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